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와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은 폭망했다. 이란을 중국 손에 던져줬습니다. 브레진스키의 악몽이 현실화되는 거죠. 이란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가구당 소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명목상으로는 이제 US 달러 기준입니다. 2160불에서 8만 불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금으로 환산하고 그리고 그 금 가치를 현재 net present value 이걸로 이제 환산했을 경우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미국의 가구당 중간 소득이 얼마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는 지금 기준으로 금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35만 불입니다. 가구당 소득이 미국이 잘 살았죠. 그리고 1940년대 이제 18만 9천 불. 미국의 경제 공황이 거치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민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이것을 절대치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 소득은 쭉 늘기 시작합니다. 51만 불 쭉 늘다가 1970년, 1980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 태안제를 포기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엄청난 국력을 쏟아붓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금 태안제를 포기하죠. 이때 미국은 이제 어두운 시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1970년 베트남전에서 패망하고 1990년 미국 경제가 진짜 황금 시대로 들어오기 전까지 한 20년 참 노력을 많이 했죠. 일본 제조업의 성장,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약진, 독일의 약진, 이로써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이때 20년 어려웠지만은 1990년에 진정한 이제 미국의 골든 시대가 돌아옵니다. 90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은 이제 소득이 무려 한 80년 대비 거의 한 6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금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51만 5천 불. 자, 이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습니다. 1960년 미국의 황금기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만 브라더 사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또 폭망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2025년입니다. 8만 불. 거의 몇 번의 매토막이 난 겁니까? 실질소득, 인플레이션. 자, 2000년에 한 2달러 내면은 햄버거 사 먹고 세트로 먹습니다. 2달러 50센트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지금 10불을 넘게 돼야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중산층들이 와이프아웃 된 겁니다. 그리고 월세도 엄청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삶의 어떤 퀄리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이제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 일본 간다, 한국 간다 이러면은 미국인들이 부자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미국인의 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 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중산층이 와이프아웃 됐다. 그럼 이 엄청난 자,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떠나서 전체 합쳤을 경우. 그럼 이 엄청난 부는 어디로 갔을까? 미국 같은 경우 소수에 이렇게 집중된 거죠. 이 소수의 어떤 거부들은 이것은 부라고도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완전히 초현실적이죠. 일반인과는 완전히 괴리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우주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들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 이야기죠. 이 소득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완전히 와이프아웃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 상부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달려가는 방향이고, 물론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관련돼서 이제 이 차트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저출산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후가가 지금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망자 비율은 계속 느는데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결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도 조금 늘다가 다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한국은 그대로 이제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죠. 결국 일본과 한국은 점점 약한 나라로 변화되고, 그리고 부족한 인구는 결국 이민자로 충당되게 될 겁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서 이민자들이 와서 일본 인구 그리고 한국 인구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게 되겠죠. 물론 미국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농업 노동력 이것을 남쪽에서 대거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이 크게 어떤 정부가 이민 정책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느슨해지고 민족 간의 경계선도 이렇게 좀 모호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계가
하나 단일 정부로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국가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답게, 일본은 일본답게 유지할 필요가 있죠. 물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제화되고 뭐 국제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국가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란 이야기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뭐 지난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페르시아로 가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페르시아를 발전시키고 미국과 페르시아가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를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자, 이 보고서 2009년에 올라왔죠. 이 네오콘이 만든 겁니다. 브루킹스. 결국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소유럽이 페르시아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찢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찢으면은 당연히 약화가 되죠. 힘을 쓸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 이것을 이란인들은 그동안 이제 어렴풋이 알고 군부나 성직자들이 떠드는 선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목격을 한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 서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이것을 이란인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유튜브에 이런 이제 쇼트가 올랐는데 이 충곤 박사님이 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카터 정부 때 이란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친미 국가로 복귀할 것인가? 이제 하메네이가 무너지면은 이란의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친미 국가로 변한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죠, 망상. 미국이나 서구에서 떠드는 이런 이야기, 이런 내러티브. 이것은 망상입니다. 이란의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임명목 작가, 중동 전문가십니다. 이분이 아직 젊은 분인데 이란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먼저 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이란 사회를 목격하고 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란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에 이제 오늘 컬럼에 올렸습니다. 자, 이란 청년들 마음을 움직였다. 친미로 움직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애국주의, 이란주의 이런 것이 부상을 하는 거죠. 자, 이란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올 무렵 사귀었던 친구들, 이들과 이제 안부를 묻고 전쟁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매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등장한 이슬람 공화국, 청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청년 세대는 상당수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비 왕가의 기득권 세력, 자, 이들도 있죠. 이렇게 좀 나누어진 체제인데 일반적으로 이란의 이 무슬림 체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와 있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이란인들 대부분은 팔레비 때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이고 아니면은 그 이전에 원래 이렇게 떠돌던 이제 이란의 디아스포라들이죠. 이들 대부분은 신정 체제에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은 이라크를 시켜서 이제 침공을 합니다. 이때 이란 내 이제 반미 감정이 커지게 되죠. 혁명과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뭐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만 스마트폰과 인스타그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깥 세상의 세계 이것을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알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강요하는 이슬람 도덕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난은 장기화되고 서방 세계로 접근은 차단되고 억압적인 도덕 통제는 이제 그칠 줄 모르니 체제 자체에 대한 반감은 해를 넘길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때입니다. 오바마 때 핵 협상을 하고 미국과 서구가 이렇게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짧았습니다만 이때 이란 국민들은 크게 해방감을 느꼈죠. 많은 미국의 비즈니스맨이 이란을 방문하고 또 비즈니스 딜을 하고 또 이란인들은 해외로 나와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있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서서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강화해서 이란인들의 뭐 입국 이런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이란인들은 뭐 큰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야, 우리 정부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각각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먼저 성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청년들은 자기 세대가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뭐 작년에 가자 사태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과 이렇게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은 야, 이게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서구와 화해를 주장하는 페제슈키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뭐 종교 지도자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과의 핵협상,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협상하자 그래서 이제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체제 상층부에도 이제 광범위하게 퍼진 거죠. 그리고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뭐 3% 이런 거 아니야, 0%.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미사일도 다 폐기해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협상단은 이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전쟁 개시와 함께 이제 이렇게 암살해버렸죠. 자, 그러자 트럼프는 야,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고 그걸 당했지. 자, 강경파들 없어졌으니 뭐 새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자 여론의 변화가 느껴졌다. 이건 뭐 기습 테러리즘입니다. 테러리즘 내부에서. 평소에 이슬람 공화국이 너무나도 싫다고 이제 염증을 내던 친구들의 이스라엘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시글 SNS에서 공유하고 항전을 촉구하는 애국 집회. 여기에 검은 차도를 뒤집어 쓴 중년 여성 그리고 일본 애니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들 함께 모여서 이제 구호를 외칩니다. 이슬람 공화국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회복력을 불어넣어주고 국민들을 단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란 혁명 직후 이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해오자 이 호메이니는 자신이 수감시킨 팔레비 시절 군인들을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대거 석방해 주었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유지하는 이제 두 가지 정신적 원천이 있는데, 자, 하나는 이슬람주의, 시아파 이슬람, 그리고 이것은 순교와 투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이제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란인들은 매우 개방되어 있고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구호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기본적으로 이 페르시안들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특히 아랍에 대해서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순위 아랍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이 페르시안들을 미워합니다. 왜? 자신들을 너무나 이렇게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만함, 이것은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그들이 다른 인종이다 이런 인종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는 이제 고유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슬람교를 아랍이 만든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시큰둥하게 보는데, 자, 이란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페르시아 민족주의라고 해도 되고, 뭐 국가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다시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서구에 대해서 각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정체제에 대한 무능함, 이것도 이제 절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실용적인 정부, 테크노크라트 그리고 군부 강경파, 서구에 대해서 대척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신정체제 성직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그런 것은 이제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슬람 신정체제는 약화되고 종교인들 성직자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자, 효율적인 정부, 이것으로 이제 재탄생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용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세속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주의, 뭐 페르시안주의,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국가주의가 부활하게 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더 밀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에겐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란인들 국민들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미국에 저항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이 원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이란 스스로 무너져서 미국으로 오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지고 반대편에 붙은 거죠. 그리고 미국 내 리버럴 언론은 DIA 보고서 그리고 다른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포도로 폭격, 뭐 내탄재 이런 데 실패했다. 이란의 핵시설은 건재하다. 단지 몇 개월만 늦추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분명히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제 기만수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도로 공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이 뭐 지진기에서 감지도 되지 않고 그냥 위에 구멍만 뻥뻥 뚫리고, 그래서 1000파운드짜리 뭐 제즘이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이용해서 멀리서 이제 스탠드오프로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닌가, 토마호크 뭐 30발 포함해서 일단 쇼를 하고 이렇게 무마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이란도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 데는 찬성을 합니다만, 리버럴 세력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트럼프를 공격한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자, 뭐 힘없이 이렇게 노인처럼 앉아있는 트럼프의 사진을 올리면서 미국의 공격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미국 내부 정치의 문제인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짤들, 미국과 이제 이란이 약속 대련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것은 배제하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그냥 뭐 솜방망이 이렇게 주고받고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간 것, 저는 이것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휴전 누가 먼저 요청했냐? 당연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요청했습니다. 어제 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시는 분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자, 이 월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다. 대공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장기적인 소모전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바로 휴전을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쪽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이기고 있다, 뭐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전쟁에서 미국을 드러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휴전을 받아들인 거, 이것은 뭐 이란 입장에서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멈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큰 각성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란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하스님이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스타링크 관련된 겁니다. 이번에 이란 내 기습, 뭐 이건 뭐 거의 사보타주, 테러리즘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인터넷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이 인터넷망을 다 차단하고 나니까 이 사보타주 공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스타링크가 이용된 것이 아닌가. 스타링크, 팔란티어 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뭐 피터 티, 일론 마스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부에 어떤 이제 군사 자산을 미리 심어두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두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띄워서 이제 타격을 하는 게 사보타지입니다. 미국은 이런 형태의 전쟁을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어떤 나라를 상대로 테러리즘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공격을 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을 수행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에서 폭격기에 대한 드론 공격, 이런 게 이제 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미국이 이런 능력을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한국이 미국의 적대 국가로 변한다. 그때 이제 한국 내에서 뭐 드론을 띄워서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이제 변화,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집단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런 형태의 공격이 일반화가 되면은 중국 역시 똑같은 형태의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드론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국방장관이 지금 이제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군사 고문단이 좀 따라왔습니다. 뒤에 버스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SOC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과 중국의 만남, 이 회의가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다 온 거죠. 근본적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겠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좀 차단하면서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제 이란은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필요한 것은 가져오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이죠.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뭐 정리해서 좀 올렸습니다. 신정 정치는 옛날부터 이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원래 서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된 나라는 이란과 터키며 도저히 국가로 부를 수 없는 부족 집단, 뭐 걸프만 순위 아랍 국가들,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명화되고 이성적인 특질을 가진 집단이 페르시안이다.
그리고 정치 체제에 관해서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뭔 놈의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란과 터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대중의 표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란인 디아스포라 영향도 있지만 원래 이란인들은 매우 서구 친화적이며 아랍에 대해서 매우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순니 아랍이 페르시아를 미워하는 이유, 이것도 이제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 오랜 적인 러시아, 이란은 러시아의 원래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침공하면서 치고받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좀 냉랭합니다. 특히 이란의 신정체제는 공산주의를 미워합니다. 그 이전에 친미, 이 팔레비 정권 당연히 공산주의를 경계하죠. 자, 필요 이상의 관계를 중국이나 러시아와 맺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공산주의를 가장 잔혹하게 박해한 나라가 이란의 신정체제, 특히 호메이니 시절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이 하기에 따라서 친미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죠. 오바마 때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될 때 이란은 순식간에 친미적인 스탠스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서구 유럽과 협력을 했는데 이때 이란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란인들이 얼마나 미국에 우호적이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쭈쭈바 세력에 놀아난 트럼프가 이 적대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것을 망쳐놓았죠. 자, 임기 초입니다. 그때 핵협정 이것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란은 그 협정을 준수했었습니다. 이건 천하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미국 내 팔레비 기득권, 이번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란이 공격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 역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결국은 현재 신정체제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이란인입니다. 자, 이 쭈쭈바는 이란이란 나라의 잠재력과 자원 그리고 에너지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여서 전쟁으로 이란을 파괴하고 해체하기를 열망했죠.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 역시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이어지면 이란이 강한 존재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적 자원 에너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쪼개야 된다. 이제 이란에 적대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친미 개조보다 이란 약화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충근 박사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란인들은 하메네이 체제의 구시대적 개입을 원래 싫어했습니다. 신정체제를 이란 국민들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 네오콘 쭈쭈바 그리고 서유럽 전체가 이란과의 관계 개선보다 이란 파괴 및 해체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을 이번에 깨닫고 분노했으며 중국을 향해서 이제 맹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친미가 아니라 친중으로 급격하게 턴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 내에서 시오니즘,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이들이 결합되어서 저희 보수파의 현실 인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사회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데올로기, 노예근성, 무지가 결합되어서 어디에도 통용되지 않는 나홀로만의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인들이 친미로 돌아설 것인가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란의 러시아 협력 물론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푸틴을 어떻게 믿습니까? 푸틴 역시 이 쭈쭈바에 오염된 인물이죠.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민해방군의 본격적인 대이란 군사력 투사 그리고 중국의 전투기, 중국의 대공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란 내 군사력 현대화 이것을 이란의 이제 프랙티컬한 강경파 군부 이들이 작심을 하고 이번 북경에서 전방위에 걸쳐서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 역시 서구의 진짜 의도에 눈을 뜨고 국가 수호의 중요성에 각성하고 무능한 신정체제 간섭을 줄일 겁니다. 이들은 약화될 겁니다. 실용적인 북극 강병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축으로 완전히 턴을 해서 군을 현대화하고 경제 발전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이란을 오히려 중국에 더 바짝 붙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란은 몰래 숨어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군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은 사람이 사실은 하메네이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해오고 그리고 오바마 때 이것을 이제 타결을 보게 되죠. 브레진스키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뭉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북한이 조인했고 이 서아시아에서 가장 친서구적인 민족인 페르시안 그리고 불안전하지만 아랍 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민주적, 대중적 정치 체제를 가진 이란. 이 이란을 서구가 미국이 적대국으로 이제 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죠.
서구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정복해서 점령을 하기 전에는 이란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대로 이제 중국에 달라붙게 된다. 왜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이란의 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 특히 이 신정체제는 공산주의 엄청나게 적대적입니다. 서구의 제국주의 이것보다 공산주의를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이제 탄압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적 대립. 이것 때문에 이란은 사실 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교류를 하지만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 고리. 이 고리에서 사실은 가장 약한 고리가 이란이었는데 이것을 저쪽에 밀착시킨 거죠. 이번 사태로 이 무능하고 도그매틱한 이제 신정체제 이것은 약화될 겁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부국 강병 군부와 그리고 테크노크라트 중심으로 중국에 완전히 밀착해서 중동 지역의 현대화된 군사강국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 협력을 원했는데 이란이 그것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뭐 무기 거래 주고받고 이런 것만 하면서 서구와의 화해 가능성 여기 이제 문을 열어두었죠. 그런데 이게 막힌 겁니다. 자, 후티 미사일이 미 항모 전단을 괴롭혀서 결국 미국 항모 전단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중국이 있지 않을까? 중국의 ISR 자산 그리고 베이더 위성을 통한 미사일 유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미국도 의심하고 다들 의심을 했는데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중국의 광범위한 ISR 그리고 군사 위성 자산 그리고 중국의 위성 인터넷망 이런 것들이 활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기습은 이란 군부가 성직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본격적으로 중국과 협력하기로 결심한 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여론까지 등에 업었습니다. 이란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 자원, 에너지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미국이 오만하게 나대다가 잠재적인 매우 큰 친구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누구를 패기로 작정하면 그 나라가 망하고 미국 세상이 올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은 떠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 상당수도 사실은 이 서구 언론의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8알은 넘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약한 인공국가, 리비아, 이라크, 수단, 사헬 지역, 소말리아, 미국이 다 공격하고 이렇게 뭐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라크에만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좀 유지가 됩니다. 군사적인 영향력은 큰 의미가 없죠. 자, 이것은 뭐 형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비아, 미국의 영향력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카다피는 죽었지만 이 카다피의 후계자가 이렇게 국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남쪽에 이 테러리스트 집단, 이 반군 집단 이들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소말리아, 수단에 뭐 이렇게 다 나갔으면 미국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수단은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이 그냥 분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미군 기지는 있습니다만 적대적인 세력에 이렇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죠. 사헬 지역은 뭐 프랑스, 미국 다 쫓겨 나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철저하게 파괴했던 인도 차이나 반도,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물론 미국과 경제적인 협력은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잃고 있지 않는 거죠. 인도 차이나 반도 이곳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인도 태평양 시대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인공국가도 이럴진데 베트남 같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가 쉽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베트남, 태국, 뭐 터키, 이란 뭐 몇천 년, 2000년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나라는 고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와해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미국이 버튼만 누르면 중국이 망해 약도 적당히 파시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사이즈 나라, 뭐 터키나 이란, 뭐 베트남 이런 사이즈 나라 여기에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유화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빠르게 친미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만하고 경박하고 힘을 과시하려는 습성 때문에 제대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만은 그 자체로 어리석음입니다.
이번 이란 기습의 진상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이 기습에 동참했는지 공모했는지 그냥 밑밥만 깔았는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몰랐는데 네타냐후가 지멋대로 이제 저지른 건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컨대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로 여기에 개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우수한 지능을 가진 거대한 인구와 자원 강국이 통째로 이렇게 굴러 들어온 셈이죠. 이게 이번 이제 이란 기습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반대되는 생각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인구가 이제 뭐 수천만 된다, 5천만 이상이 넘고 어떤 단일 민족으로서 수천 년 역사를 가져온 집단들, 뭐 캄보디아도 뭐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베트남, 자 그리고 터키, 이란 이런 나라를 상대로 이제 함부로 공격을 한다, 전쟁을 한다, 적대적으로 돌변해서 뭐 파괴해버리겠다, 테란에 거의 뭐 수백만,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살고 싶으면 나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란이 친미국가로 변화된다 생각을 한다. 이거 아주 깜찍한 사고죠. 깜찍한 논리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이란과의 충돌은 미국에게 외교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죠. 인민해방군의 날개를 달아준 꼴입니다. 참담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